최근 코로나 사태로 모두 집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답답해할 사람들, 바로 대선 주자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본인을 알릴 기회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최근에 SNS에 올인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 김은미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딱 SNS를 개설해서 본인 파마하는 모습 딱 올린 거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오늘은 혹시 다른 얘기인가 보죠? 네, 오늘은 엉덩이 탐정 소식입니다. 엉덩이 탐정. 아, 누군지 정확히 감은 오네요. 네, 짐작이 가시죠.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의 얘기인 건데요. 윤 전 총장 이 어제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게시글로 이 엉덩이 탐정 그림을 올렸는데요. 네. 예, 보시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대구를 찾았을 때 한 어린이가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 그려준 그림인데 이 앞서서 윤 전 총장 페이스북을 개설을 하면서 이 소개란에 엉덩이 탐정 닮았다고 함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썼었죠. 바로 네. 그 만화 캐릭터인 건데 사실 윤 전 총장 이미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채널도 다 이미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이 유튜브 채널에서 나 인스타그램도 합니다라고 이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셨는데 이 제목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인스타그램도 시작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왕 그리고 이렇게 된 거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인스타 팔로우 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말씀입니다라고 위트가 섞인 이런 댓글도 달았는데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이 인스타그램 개설 오비 일학인 건지 아니면 견제용인 건지 이제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페이스북을 처음 개설을 했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 공개가 된 지 이 4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저도 인스타그램 만들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 전 원장 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마하는 모습, 또 뭐 탁구하는 모습 보시는 이게 뭐 커피를 내리는 이런 모습들 이 공개가 되면서 참 허물없는 좀 친근한 이런 모습을 강조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어떤 글이 올라왔나 봤더니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의 희생자 고 정종률 상사의 부인께서 어제 소천하셨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화 사진을 올렸는데요. 윤 전 총장이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하면서 좀 이렇게 소탈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 최재형 전 감사원 다시 애국, 안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거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 SNS로도 상당히 좀 격돌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그러면 여권의 이 주자들은 어때요? 네,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바로 이낙연 전 대표. 네.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이미 페이스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페이스북에 새로운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 바로 수키 씨의 일기장이란 이런 코너인 건데요. 이 그림 일기입니다. 이 수키 씨가 대체 누구지 싶은데 이낙연 전 대표의 아내 이 김숙희 여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이낙연 전 대표랑 김숙희 여사의 러브 스토리를 그림 일기로 연재를 하는 건데 이 웹 카툰이었지만 인기를 상당히 많이 얻어서 이 영화까지 만들어진 며느라기라는 이 작품이 연상이 되는데요. 현재 3편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김숙희 여사, 이낙연 전 대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 역시 목소리가 참 좋았지 목소리에 반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목소리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 같이 보고 오실까요? 지나친 존대어가 가식으로 느껴집니다. 가식은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의 까다로움인데요. 네, 조언 기억할게요. 이낙연 아저씨 약간 우려봇 같은 맨날 우려만 함. 네, 좀 그러네요. 좀 더 밝게 할게요. 이낙연 목소리 나오니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왜 제 목소리가 싫은가요? 네. 상당히 재밌네요. 지금 보신 영상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의 악플 읽기에 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또 강력한 경쟁자죠. 이재명 지사. 이 지사는 예전부터 SNS 참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페이스북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올리는데 좀 치중을 했었었는데 맞아요. 이제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이 본인의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찍는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인생 살면서 들은 칭찬보다 오늘 더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어떤 칭찬이 가장 마음에 들으셨어요? 아유 귀엽다. 꼰대 아니려고 노력한다는 건 높이 평가한다던데. 기원전 3000년이라든가 그때 뭐 어디 비석이 하나 발견했는데 어느 중 애들은 버릇이 없어 큰일 났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 꼰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도 나중에 꼰대 소리 들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인생이? 네, 사실 보면 이재명 지사 한때 내가 탤런트가 꿈이었다라는 묻지도 않은 이런 얘기까지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어쨌거나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로나 시국의 언택트라고 하죠. 이 비대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 아이디어 싸움도 상당히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미 기자였습니다. 자, 대선 주자 관련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발언 논란에 지지율 정체까지 겪는 윤석열 전 총장, 윤 전 총장에 대한 이 경쟁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 전 총장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또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동석 기자,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 어떤 부분이에요? 네, 김건희 씨의 표절 의혹에 이어서요. 현재 이번에는 전시회 개최 위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전시회 개최 위조 의혹이요. 맞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쌓은 전시 기획자로서의 명성은 거짓 위에 거짓을, 허상 위에 허상을 쌓은 모래성이었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씨의 인생에서 뭐 하나 진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진실이 다 드러날 때까지 검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김 의원은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코바나 컨텐츠의 대회 홍보 자료에 까르띠에 소장품 전시회가 포함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코바나 컨텐츠에서 까르띠에 전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를 홍보 자료로 자체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또 전시 이력까지 허위로 도용해서 대내외에 공표했고 홍보한 것이라면서 이 또한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전시회 이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 또 어떻게 반박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기자, 네. 더불어서 이재명 지사도 또 갑자기 이 윤 전 총장을 딱 저격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논란이 된 발언들은 물론 이 총체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맹공을 쏟아냈습니다. 이 먼저 삼부토건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전형적인 유착 관계를 보여준다면서요. 이 조남욱 전 회장과의 식사, 골프, 명절 선물이 통상적이었다는 해명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또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은 날 실수로 넘기기에는 그 인식이 너무 위험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밀란 발언도 지적을 했는데요.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면서 지역주의에 편성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은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윤 전 총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지사도 겨냥했던 윤석열 전 총장 발언에 대한 논란, 그 후폭풍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오 했는데 네. 강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네. 무슨 맥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말한 바로 그 강, 탄핵의 강을 말하는 겁니다. 아. 이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대구를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존경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국가 지도자로 참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린 것도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말이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마음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 보수 전체가 이 탄핵 찬반으로 양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약간 손을 들어주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또 탄핵의 블랙홀 또 다시 탄핵의 강으로 흘러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내가 당대표 후보 시절에 대구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 말 괜히 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왜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범야권의 주자이시긴 하지만은 저는 약간 어제 발언 아쉬웠던 것이 제가 이제 탄핵에 대해 가지고 아까 언급하신 대구 연설에서 저는 나중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쪽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면 그 강을 내가 건너버리자. 그래가지고 치고 나가가지고 결국 그 강을 건넜다고 저희는 전당대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 제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시 그 강으로 들어가는 약간 취지의 발언이.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준석 대표 나는 이미 지난 6월에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강 내가 먼저 건너버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먼저 치고 나갔던 거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당대표가 돼서 나는 그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다시 그 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취지의 발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덧붙인 얘기가 있는데요. 이 중도층을 공략을 하려고 지금 우리 당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은 보수라는 우리 당 안에서도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이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준석 대표 요즘 이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말실수랄까요? 어떤 설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과거에 정치에 미숙했었던 안철수 대표랑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요? 네, 그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좀 미숙했을 때 또는 정치에 처음 참여하셔가지고 좀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했던 판단들과 아주 비슷한 판단들을 하십니다. 여의도 가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거 위험한 섬이다. 예. 국민들은 그거 싫어한다. 우린 예. 신선해야 되니까 여의도 아닌데 하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속된 말로 꼬드겨요. 근데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겨뤄야 되는 것이지 여의도를 회피하면서 정치하신 분들 저는 글쎄요.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겨뤄야 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한 게 여의도 피해서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낸 성과 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렇게 윤 전 총장이 외부에서 최근에 많이 이제 논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니 윤 전 총장 이렇게 둘 거요? 우리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게 또 쟁점이라면서요. 네, 방금 보셨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과 거리를 두는 사이 현재 중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요. 포용해야 한다. 윤 전 총장을 감싸는 분위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후보들이 난립이 돼서 각자 한마디씩 하다 보면은 당의 존립 자체가 우스워져 버립니다. 우리 후보를 관리하고 함께 가는 기본 틀을 우리 당에서 빨리 만들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당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방위적인 정치 공작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지켜보는 것은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당내 인사가 아니란 이유로 전방위적 정치 공작이 벌어져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정치, 제1야당의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홍문표 의원 역시 야권 후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요, 네거티브 대응 조직을 만들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을 상대로 지원 사격에 나설지 아니면 이곳에 윤 전 총장도 포함이 될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전 기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입당 압박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입당을 거듭해서 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의 경우에는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윤 전 총장이 경선 전에 입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머지않아 입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건데요. 또 현재 캠프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캠프에 중심을 잡을 사람이 없고 또 선거운동 실무를 책임질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 그러면서 선거는 경험자와 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러라라는 얘기죠. 네. 이준석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계륵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버리기에도 아깝고 갖기에도 아까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랬죠, 네. 거기에 대해서 계륵은 한마디로 닭갈비인데 이 삼국지에 닭갈비만 있는 게 아니라 춘천 가면 맛있는 닭갈비도 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 춘천 닭갈비가 되라.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정수 의원님,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딱 입당을 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에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아니 이렇게 계속 두고 볼 거야? 강 건너 불구경할 거야? 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전반적인 전국의 흐름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와 비교해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정권을 다시 이제 여권이 재창출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한 10%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진보 후보의 지지율이 범보수 후보의 지지율을 또 훨씬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재 대선의 환경이 4.7 재보궐선거 때와 비교해서 여권에 유리한 쪽으로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권의 가장 강력한 주자였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하락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이 장모 법정 구속 또 아내의 의혹에 더해서 이제는 본인의 이 말실수, 밀란이라든지 뭐 120시간 노동 등등의 이런 것까지 연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의 역량 같은 것들을 보면은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하나의 위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의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 걱정을 하면서 뭔가 네거티브 대응팀도 만들고 이 전체 야권 전체를 좀 내다보면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일단 최재형 전 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본인이 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더 장외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좀 스톱을 시키고 점검이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계속 행보를 그냥 하게 될 경우는 계속해서 아마 실수가 나올 것이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캠프를 재정비하고 정확한 타겟팅을 어디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한 몇 개월 생각을 한다면 그 몇 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큰 줄기와 맥락을 잡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대처를 지시할 그 이른바 감독 역할을 할 그러한 사람의 존재 이런 부분은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윤 전 총장에게는 굉장히
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2단계, 3단계 정도로 그렇게 좀 행보를 나눠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한 시점, 총체적인 위기 국면을 지금 맞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윤 의원님, 이거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당 내에서는 중진들은 윤석열 전 총장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입당도 압박하고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은미 기자 설명처럼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용기를 잃은 것 같다. 과거에 정치에 미숙했던 안철수 대표와 비슷하다.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떼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지율 야권에서 가장 높다는 그게 가장 큰 무기 아니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단기 필마든 아니면 제3세력이 만들어지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단일화 협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지지율이 계속 유지만 된다면은 윤 총장은 굳이 국민의힘 입당 안 해도 나는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아마 계산인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대표된 다음부터 일관성 있게 했던 얘기 있잖아요. 경선 버스. 버스가 언제 서고 그다음에 출발은 언제 할 건데 탈 사람은 그 전에 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되뇌었는데 지금 그 경선 버스가 윤석열이라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 야권의 가장 높은 유력 주자에게 맞춰서 아주 자의적으로 시간이나 또는 정류장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그럼 본인의 얘기의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게 되니까 지금 그런 평행선을 그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 의원이 설명 잘하셨습니다만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 관건 아니겠어요? 네. 그 지지율 유지를 하려면 내부의 참모들 그다음에 선거판을 읽을 줄 아는 전략가 그다음에 메시지를 관리할 줄 아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지금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길을 계속해서 쭉 갈까요? 아니면 일단 한번 접을까요? 이 부분 계속해서 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